네, 안녕하세요. 강동원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좀 새로울 수도 있는데요. 교정 치료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교정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너무 방대한 양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교정 진료 중에서 이제 설치 교정, 또 뭐 콤비 교정, 일반적으로 교정 치료라고 하면 장치를 어디 위치에 붙이는지에 따라서 그냥 순측 교정, 입술 순자 써서 순측 교정, 그리고 혀 쪽에 붙인다고 해서 설측 교정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그 순측 교정과 설측 교정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콤비 교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설측 교정이라고 대부분 알고 계신데 실제로 이제 교정 치료를 받으려고 하시다 보면 콤비 교정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들을 듣게 되실 거예요. 설측 교정하려고 병원을 알아보고 갔을 때 이제 설측 교정이 치료 기간이 좀 길고 또 이 케이스에서는 설측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콤비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유가 이제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일단 좌측에 위에 보이는 이 사진 보시면 장치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죠? 다 바깥쪽에 붙어 있죠? 이런 걸 이제 순측 교정이라고 합니다. 입술 순자 붙여서 바깥쪽에 붙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래 사진을 보면 이제 이런 교정을 설측 교정이라고 하는데 치아의 안쪽에 붙어 있죠. 이 그림은 전부 아래 치아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아래 장치를 이렇게 안쪽에 붙이면 설측 교정, 바깥쪽에 붙이면 순측 교정이라고 해요. 우측 사진을 보면 이거는 위턱의 치아 사진인데 둘 다 이렇게 안쪽에 붙어져 있죠. 그냥 다 설측 교정인데 그러면 뭐가 콤비 교정이냐? 이렇게 위아래를 묶어서 치료하는 경우, 그러니까 위에는 설측에다 하고 아래는 순측에다 하고, 설하고 순이 좀 어렵죠. 위에는 안쪽에 붙이고 아래쪽은 이렇게 바깥쪽에 붙이는 교정을 우리가 이제 콤비 교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안쪽에 붙이고 아래도 안쪽에 붙이는 교정, 이렇게 세트가 되면 이걸 설측 교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콤비 교정과 설측 교정은 아래 치아의 장치를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설측 교정이 훨씬 더 심리적이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설측 교정하신 분 사진이에요. 정면에서 이렇게 치아를 물고 보면 설측 교정은 티가 나질 않죠. 근데 대신에 콤비 교정은 우측 사진이 이제 콤비 교정이죠. 아래쪽만 바깥쪽으로, 위에는 장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교정을 콤비 교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설측이 훨씬 안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사진들은 촬영할 때 이렇게 입술들을 다 견인하고 찍은 거기 때문에 콤비 교정에서도 이렇게 아래 장치가 많이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생활할 때는 아래 입술이 치아를 가리기 때문에 이 아래 장치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콤비 교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설측도 잘 안 보이고 콤비도 잘 안 보이니까 나는 좀 설측 교정으로 그냥 아예 안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설측 교정을 하지 왜 콤비 교정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설측 교정에서 환자분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장치를 이렇게 안쪽에다 붙이게 됐을 때 혀가 이 장치를 갖다가 좀 장치에 의해서 좀 쓸리거나 또는 이물감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느낄 때 이러한 설측 교정보다 바깥쪽에 있는 콤비 교정 장치가 조금 덜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물론 설측 교정이 무조건 이물감이 심하고 좋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설측 교정을 꼭 필요로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환자분의 니즈에 따라서 설측 교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설측 교정하고 콤비 교정이 환자 입장이 아닌 의사 입장에서의 왜 치료가 좀 차이가 있느냐,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설측 교정 같은 경우에는 장치가 아래쪽에 안쪽으로 붙기 때문에 이 지금 공간들을 보시면 이런 공간이죠. 이런 공간의 철사들이 굉장히 좁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좁게 연결되어 있다 보면 치아에 힘을 주는 방식 자체가 좀 어려워서 치아의 이동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기간이 무조건 설측이라고 해서 더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번거롭고 좀 어렵고 좀 어찌 보면 뭐 귀찮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좀 미세하게 치아를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아랫니가 반듯한 케이스라고 어느 정도 반듯한 케이스라고 하면 크게 지장이 없지만 아래 앞니가 굉장히 삐뚤은 분들이 철사를 여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실을 꿰듯이 엮으려고 할 때 이 엮는 과정에서 힘을 주기가 좀 어려울 때 그때는 이러한 설측 교정들이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콤비 교정을 이제 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이제 이런 이유로 설측과 콤비 교정의 차이가 나뉘어지게 되고요. 이제 또 뭐 좀 우측 사진을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아래 사진은 이제 비발치 케이스죠. 여기는 발치를 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비발치 케이스고요. 위에는 이 치아를 보시면 여기 이를 뺐죠. 이 뺀 거를 발치 케이스라고 하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입을 좀 넣고자 할 때 이렇게 치아를 빼는데 이 치아의 번호를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네 번째 치아를 빼게 됐죠. 이쪽도 네 번째 치아인데 그래서 사사발치한 케이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뺀 자리가 좀 보기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 같은 것들을 바깥쪽에 손톱 붙이듯이 붙이기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심미적으로 치료를 이어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치료들이 있고요. 장치 정면에서의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설측 장치든 콤비 장치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것들이 보이나요? 바깥쪽에 필요에 의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장치를 붙여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설측이라고 했다고 해서 바깥쪽에 장치 붙이는 것들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치아의 이동이라는 거는 장치를 어디 위치에 붙여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또 이제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환자분한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좀 붙이고 합시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설측과 콤비 교정의 차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 왜 설측 교정과 콤비 교정이 일반적인 바깥쪽에 장치를 붙이는 순축 교정보다 기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는지 대략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오래 걸리는지 설명드린 건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도 마찬가지긴 해요. 위에도 설측 교정을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철사가 삐뚤게 들어가 있는 부위들이 치아가 펴지는 게 바깥쪽에 만약에 장치를 붙였다고 하면 치아들이 철사가 훨씬 더 큰 원줄을 그리면서 이렇게 끼어지기 때문에 치아의 이동이라든지 치아를 컨트롤하기가 좀 더 쉽고 안쪽에 붙인 경우라면 이 철사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훨씬 더 밀착시켜서 철사를 넣기가 좀 어렵고 철사의 힘도 조금 더 길지 않고 짧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치아 교정을 하는 게 좀 불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알아봤고 실제 이제 콤비 교정을 하셨던 분 케이스를 한번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콤비 교정하신 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실제 콤비 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장치를 붙이게 되고 뭐 또 어떻게 치료가 끝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정면 사진만 놓고 쭉 이제 치료 과정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치아 보이시죠? 이 치아가 이제 삐뚤고 또 이제 치아의 중심이라고 하죠. 치아의 중심. 위아래 앞니 이제 1번 치아라고 하는 1번 치아 이런 사이사이에 이제 중심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중심과 이 중심이 맞지가 않아서 이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교정을 또 하고 또 이 삐뚤어진 이 두 번째 치아를 수정하기 위해서 교정을 한 케이스입니다.
뭐 여기서는 정면 사진이기 때문에 이를 뭐 어디를 뺐고 이런 게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송곳니 뒤에 있니 요 치아 보이시죠? 요 치아를 빼고 교정을 했던 케이스예요. 이 치아를 왜 빼냐? 이 치아를 뺨으로써 이 위의 치아의 중심인 여기를 약간 좌측, 제가 이제 이쪽을 좌측이라고 표현한 거는 환자분한테 이쪽이 좌측이죠. 지금 사진 보는 입장에서 이쪽이 우측이지만 이 좌측으로 이 중심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치아를 뺐고, 이걸 뺨으로써 입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진단하에 이 치아를 발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장치를 붙이고 치아를 뺀 사진인데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기에 지금 치아가 없는 사진입니다. 이를 뺐죠. 이따 다른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뭐가 하나 붙어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설치 교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이런 장치를 붙여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고무줄을 좀 걸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확대해서 좀 보면 고무줄이 좀 보이시나요? 이쪽에. 그래서 고무줄로 이 장치에서부터 저쪽 방향으로 치아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장치를 붙이고 돌리는 과정입니다. 아래는 이제 콤비 교정이기 때문에 아래쪽은 이렇게 바깥쪽에다 장치를 붙였고, 위에는 지금 안쪽에 장치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치아는 위를 뺐죠.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한번 이해를 해 보시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치료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조금 너무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이러한 걸 제가 왜 하냐면 환자분들이 치료 과정에서 벌어지는 치료의 한계점, 그리고 치료의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의사와의 소통이 조금 편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다 치료를 해주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콤비 치료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행된 경우죠. 2차 어떻게 됐죠? 지금 똑바로 펴졌죠. 그리고 장치는 지금 떼버렸죠. 그러니까 잠깐 붙였던 거예요. 잠깐 붙여서 치아만 똑바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설치 교정을 진행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환자분이 요거를 난 붙이는 걸 납득할 수 없다. 설측으로 붙여야 되는데 설측 교정을 한 건데 왜 이걸 장치를 여기다 붙이냐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걸 붙이면 결과가 더 좋고 치료도 훨씬 빨리 끝나요. 근데 이걸 안 붙이면 할 수 없냐? 할 수는 있는데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결과도 상대적으로는 좀 나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치를 잠깐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발치한 자리를 폐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뒤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 발치한 공간이 다 닫히게 되면 지금 중심이 딱 맞게 진행이 됐죠. 이 중심과 이 중심이 맞았고 이 치아가 이제 똑바로 펴지게 됐죠. 그리고 발치했던 곳은 이제 공간이 폐쇄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정면에서 본 사진의 모습이고요. 실제로 그러면 입안에서는 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 위의 치아예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까 이제 장치를 잠깐 붙였다고 했죠. 여기 이제 장치를 붙인 사진이고, 또 안쪽에서도 보면 스프링을 써서 이쪽 공간이 좀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치아를 이렇게 회전시켜 가지고 이 안으로 넣기 위해서 장치를 부착하고 고무줄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여기다가 묶어 가지고 여기까지 묶었죠. 지금 보면. 그래서 복잡하게 이렇게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교정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이 공간은 이를 뺐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가 없이 이렇게 이를 뺀 자국이 좀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건데, 파란색으로 뭐가 붙어있죠. 지금 일부 깨져 있기도 한데, 이가 이제 앞니가 위에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좀 깊게 물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깊게 물린다는 게 아랫니가 안 보이죠. 위에니에 덮여서 아랫니가 안 보여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아랫니가 조금씩 보여지죠. 이 과정에서 이제 장치가 씹히기 때문에 장치를 좀 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붙입니다. 교정 진행 중이신 분들은 또 이런 걸 왜 붙이나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다 필요에 의해서 붙이게 되고, 붙일 때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걸 왜 붙이는지.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이 앞니가 지금 다 펴졌죠. 다 펴져서 이제 철사로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철사도 보면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졌어요. 이렇게 두꺼운 철사에서 여기에 보면 뭐가 하나 잇몸에 박혀 있죠. 고무줄도 걸려 있고, 이게 뭐냐면 스크루예요. 스크루. 이런 거는 왜 심냐, 이쪽은 이를 뺐고 이쪽은 이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치아들이 입을 넣기 위해서 치아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 공간도 치아들이 움직이면서 이 공간을 폐쇄될 때 이쪽은 이를 안 뺐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조금 힘을 밀어줘서 이쪽 치열이 이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잇몸뼈에다가 이런 조그만 스크루를 심어서 고리를 걸어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지금 이런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이렇게 편측 발치 한쪽만 이를 빼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스크루를 심어서 당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 저 공간을 다 닫고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최종 치료 후의 모습인데요. 이쪽은 보시면 유치아 작은 어금니인데 이게 한 개죠. 아까 이를 하나 뺐으니까. 이쪽은 지금 한 개, 두 개가 다 있죠. 그래서 이쪽은 이가 두 개, 이쪽은 작은 어금니가 한 개. 이제 이런 걸 큰 어금니라고 하죠. 삼각형으로 된 큰 어금니인데, 큰 어금니 위치를 보시면 좌우에 위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편측 발치라는 경우에는 치아 개수가 좌우가 다른 식으로 끝나기도 하는데, 뭐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그것까지 뭐 신경 써서 보실 필요는 없고, 교정이 끝나게 되면 이런 철사를 붙이게 되는데, 이 철사를 이제 유지장치라고 하죠. 유지장치는 보통 송곳니까지 부착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를 뺀 자리가 이쪽에 있었죠. 그 자리를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어금니까지도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기까지 붙였고 이쪽은 여기까지만 유지장치를 붙여서 고정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설측 교정, 순측 교정, 그리고 콤비 교정 이런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 주로 이제 콤비 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부착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 실제 치료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또 뭐 댓글 남겨주셔서 궁금하신 부분들, 이런 교정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추가로 영상을 제작하든지 해서 여러분들의 치료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